당신이 매일 믿고 먹는 건강기능식품과 음식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잘못된 건강 정보가 범람하는 시대, 당신이 알고 있는 상식이 뒤집혀집니다. 지금 건강기능식품의 역습에서 전문가와 함께 그 진실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성 식품의 역습 11번째 시간은 다이어트 미스터리가 주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치유식 토크쇼 진행자 주영철입니다. 이 자리에는 저와 함께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실 분, 치유식의 대가이자 전통음식 연구의 산증인 안명화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올바른 건강 상식을 전해드리러 온 안명화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이어트 미스터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텐데요. 다이어트 정말 끝없는 전쟁이죠.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믿고 먹었던 다이어트 식품들 과연 진짜 효과가 있었을까요? 눈부신 유행 뒤에 감춰진 불편한 진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 쏟아지는 다이어트의 신제품들,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잠시 후 다이어트 식품의 미스터리를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 건강이 깃드는 다이어트 밥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당신이 매일 먹는 건강기능식품 정말 효과가 있다고 믿으시나요? 과학적 검증 없이 퍼지는 당신의 건강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보들,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 정보는 사실일까요? 건강기능식품의 진실과 허구를 파헤칩니다. 매주 금요일 11시 건강기능식품의 역습에서 당신의 건강한 삶을 위한 현명한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 다이어트 미스터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무수한 다이어트들의 의문을 함께 풀어볼 시간인데요. 교수님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쪄요. 네, 너무 많이 듣는 말이죠. 네, 학생들한테도 또 주변 지인들한테도요. 듣다 보면 정말로 물이 살찌게 하는 건 아닌지 착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요? 정말 공감이 되는데요. 그만큼 다이어트가 어렵다는 뜻일 텐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체중 감량을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눈에 띄는 결과를 얻기란 쉽지 않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요즘은 단기간 효과, 또 무조건 빠지는 다이어트 식품들에 기대를 거는 분들이 많아졌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다이어트 식품 시장의 흥망성쇠 그 미스터리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혹시 기억나세요? 한때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녹차 추출물, 시서스 추출물이 없으면 다이어트를 못한다는 말까지 있었잖아요. 네, 정말 그랬죠. 네, TV 홈쇼핑이나 또 온라인 쇼핑몰, 또 심지어는 편의점까지 다이어트 제품이 넘쳐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네, 그 많은 제품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러니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효과가 과장된 건 아닐까요? 네, 일부 성분은 분명 일정한 효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또 장기 복용 시에 부작용 문제가 제기되면서 식약처의 규제가 들어간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몇몇 제품은 체중 감소가 아니라 수분 배출 효과만 있었다고 그러고요. 그러니 살이 빠져도 건강은 안 좋아지고 결국 지속 불가능한 다이어트가 되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단순히 어떤 성분이 유행했는지만 보는 게 아닙니다. 왜 그 성분들이 등장했고 왜 사라졌고 앞으로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다이어트 식품을 선택해야 하는지, 또 가정에서 다이어트 식단으로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그 기준을 짚어드릴 예정이니까요. 네, 무작정 유행만 따라가는 다이어트는 이제 그만하시고요. 네, 과학적 근거와 개인 건강 상태에 맞는 선택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핫 이슈 다이어트 건강식품 제대로 알고 먹자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요즘 다이어트 보조제로 건강식품을 찾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섭취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기능식품을 너무 맹신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제대로 알고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대표적인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성분들의 효능과 부작용 그리고 식약처의 권고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살펴볼 성분은 한때 다이어트 시장을 휩쓸었던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입니다. 이 성분 정말 인기가 많이 있었죠? 네, 그렇죠.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과정을 억제하고 또 식욕 억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서 큰 인기를 끌었었죠. 하지만 설사나 복통 같은 위장 문제나 또 두드러기 같은 피부 부작용이 흔하게 보고되었고요. 또 특히 간 손상 사례가 여러 차례 보고되면서 논란이 커지게 됐죠. 식약처에서도 간질환 환자나 또 다른 체지방 감소 보충제와 함께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추가했습니다. 간 손상이 된다니 정말 무섭네요. 다음은 녹차 추출물 카테킨 성분도 유명하죠? 네, 우리가 카테킨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체지방 분해와 항산화 효과로 인기를 많이 얻었습니다. 하지만 고용량 섭취 시 또 이 또한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고요. 또 카페인 함량 때문에 불면증이나 두근거림을 겪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도 녹차 추출물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며 안정성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그다음에 시서스 추출물도 한때 홈쇼핑에서 자주 봤던 것 같아요. 네, 요즘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시서스 추출물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식약처에서마저도 기능성을 인정했던 제품입니다. 그렇군요. 네, 거기에 게르세틴이란 또 이소람네틴이란 성분이 지방 흡수를 억제하고 식욕 조절에도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성분만으로는 체중 감량을 기대하기가 어렵고요. 식이 조절과 운동을 병행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서스 분말 형태의 제품은 2020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해외에서 직구한 시서스 분말 제품 2종 중에서 법정 기준치의 20배가 넘는 쇳가루가 검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해당 제품은 허벌힐스 인도산 유기농 시서스 분말과 아유르베다 슈리 유기농 시서스 분말인데요. 각각 킬로그램당 235mg, 242mg의 쇳가루가 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법정 기준치인 킬로그램당 10mg의 미만을 크게 초과하는 수치가 어이구, 되죠. 엄청나게 대단하게 초과됐네요. 네네. 예. 또한 2021년에는 시중에 판매되는 시서스 제품 중에 34개 중에서 31개가 금속성 이물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식약처의 검사 결과가 또 발표되었었죠. 이러한 제품들은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았고요. 또 일부 소비자들은 또 섭취 후에 혀가 마르고 또 두근거림, 또 목 따끔거림 등의 증상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따라서 시서스 제품을 선택하실 때는 국내 식약처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네. 시서스 추출물 형태로 제조된 제품을 선택하시고 하루 권장 섭취량인 300mg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제품의 주성분뿐이 아니라 부원료까지도 꼼꼼히 확인해서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것도 많군요. 네네. 또 나이트 버닝으로 유명했던 잔티젠이라는 건 어떤가요? 네, 잔티젠이라는 것은 원래 미역에서 추출한 후코잔틴과 또 석류씨 오일의 푸니산으로 구성된 천연 복합물입니다. 네, 기초 대사량을 늘리고 또 체지방을 줄이고 또 체중과 허리둘레 감소에 도움을 준다고 광고가 되었고요. 또 취침 전에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죠. 그리고 또 2010년 한 저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16주간 잔티젠을 섭취한 그룹에서 체중이 6.9kg가 감소됐고요. 또 체지방이 또 4.4kg가 감소됐고 또 허리둘레도 평균 5.6cm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기초 대사량은 400칼로리가 증가하는 효과가 보고되었고
인기가 굉장히 있었다는 많았거든요. 거군요. 예, 예. 그런데 이런 또 잔티제는 지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단독으로 복용할 경우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해야 체중 감량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죠. 그렇군요. 네, 이렇게 좋다는 제품도 일부 사용자들은 또 잔티젠 섭취 후에 소화불량이나 복통, 또 설사, 변비 같은 위장 관련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미역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미역이나 석류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가려움증이나 발진, 호흡곤란 등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레몬밤 추출물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여하튼 그것도 큰 화제가 되었었는데 이건 어때요? 네, 이것도 레몬밤 추출물 속에 있는 로즈마린산 성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이 지방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또 내장 지방 감소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서 홈쇼핑을 통해 인기가 많이 얻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과다 섭취 시에 속쓰림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일부 제품에서는 농약이나 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검출되기도 해서 꼼꼼하게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참 복잡한 것 같으네요. 사 먹는 것도 힘들어요. 자, 그다음에 콜레우스 포스콜리 추출물 이것도 발음이 참 어려워요. 발음이 어렵죠. 이건 어떤가요? 네. 콜레우스 포스콜리는 체지방 산화를 촉진한다고 알려져서 식약처에서도 생리활성 2등급을 받았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 뚜렷한 인체 임상 실험 결과가 부족하고요. 또 저혈압이나 혈압약 복용자는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과다 섭취 시에는 간 수치가 급등하고요. 또 황달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도 있죠. 야, 이건 뭐 간 수치가 급등해서 황달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면 아주 심각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이거 지금 없어졌나 모르겠는데 핑거루트 추출물 이런 것도 특정 연예인 다이어트 성공 사례로 유명해졌죠? 네, 유명해서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것도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체중 증가를 줄이고 또 내장 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였다고는 하지만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요. 탈모나 두드러기 또 가려움증 같은 부작용도 보고되었습니다. 과다 섭취 시에는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세상에 다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 또 와일드 망고 종자 추출물 이런 것도 다이어트 보조제로 많이 알려져 있죠? 네네,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것도 뭐 체지방 분해를 돕고 또 포만감을 높여서 식욕을 억제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네. 하지만 또 이 성분만으로는 체지방이 감소된다는 주장은 과장된 측면이 많다고 또 알려져 있었고요. 또 관련 연구는 칼로리 섭취를 이렇게 제한한 조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결과물이 이렇게 뭐랄까나 신뢰할 수가 없다고 인정이 되고요. 또 혈당 강화제와 병용 시에는 또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죠. 이게 저혈당도 쇼크가 오는 거죠? 네네네. 그렇죠. 이것도 잘못하면 위험하겠네요. 또 그린 커피빈 추출물은 일반 커피보다 카페인이 적다 그래서 인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긴 한데요. 어쨌든 여기에도 크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체지방 연소와 기초 대사량 촉진에 도움을 준다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볶은 커피보다는 카페인 함량이 적다는 점이 강조되었지만 여전히 카페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감한 사람은 초조감이나 불면증을 겪을 수가 있고요. 또 일부 사람에게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뭐 커피도 좋은 것 같아서 많이 드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여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또 락토페린이라고 이것이 면역에 좋다 그래갖고 다이어트에도 쓰였단 말이에요. 이건 그렇죠. 뭔가요? 네. 락토페린은 원래 항균 또 항바이러스 또 면역력 증진 효과로 알려진 성분입니다. 하지만 지방세포 분해를 촉진해서 체지방 감소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다이어트 보조제로도 인기를 얻었는데요. 이게 우유 유래 성분이라서
유당 불내증이 있는 사람은 복통이나 설사를 겪을 수 있고요. 또 철분 흡수를 높이기 때문에 변비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죠. 또한 장기간 섭취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는 부족하다고 하겠습니다. 이게 고상한 용어로 유당불내증인데 이게 뱃속에서 잘 안 받는 거죠?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네. 우유가 네. 몸에 잘 안 받는다 이런 소리를 용어를 쓰니까 아주 멋있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비엔알 17 유산균 뭐 날씬해진다 그래갖고 굉장히 많은 이게 화제를 받고 있는데 요거는 어떤가요? 네, 어쨌든 다이어트 기능성을 인정받은 유산균이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것은 한국인 산모 모유에서 추출된 균주로 탄수화물 흡수를 방해해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졌습니다. 또 하지만 연구한 게 별로 없어서 발표 제한적이어서 자료가 적다는 네, 거죠? 네, 네네. 아직은 이렇게 확실하다는 그런 거는 있을 수 없고요. 또 실제 효과가 광고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체중 감량 효과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제한적이고요. 또 체중 효과가 크지 않거나 통계적으로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가 많이 돼 있습니다. 개인의 체질이나 식습관 또한 생활 방식 등에 따라서 효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해서 드셔야 되겠고요.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게 섭취할 수는 있지만은 또 일부 사용자에게는 복부 팽만감이나 또 가스 생성, 설사 등의 소화기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하튼 이게 연구의 편수가 적어서 신뢰성을 네, 확보하는 데는 약간 부족할 수도 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항상 것 같아요. 연구가 많아야 네, 네. 이제 제대로 신빙성이 그러니까 일반화할 수 되는데, 있다는 그렇죠. 얘기죠. 네. 네. 그 이번에 또 보이자 추출물도 많이 사람들이 복용하고 있는 것 네, 같은데 우리가 이건 차로 어때요? 많이 드시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지방 흡수를 억제한다고 해서 우리가 또 그냥 드시는데 또 다이어트 제품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갈산이라는 성분이 있어가지고 지방의 흡수를 막고 네. 또 지방을 체외로 배출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서 인기가 많습니다. 네, 식약처에서도 체지방 감소 및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이중 기능성을 인정한 제품이고요. 하지만 공복 시에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고요.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서 빈혈이 있는 사람은 주의해야 합니다.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섭취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히비스커스 추출물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네, 히비스커스 이것도 우리가 또 차로 많이 마시고 있죠. 네, 여기는 안토시아닌과 HCL을 함유해서 탄수화물 흡수를 억제하고 또 지방 축적을 막아준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찬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이 찬 사람은 오히려 복통이나 설사를 겪을 수 있고요. 또 임산부, 수유부, 또 당뇨 환자, 또 만성 신장 질환자 등은 섭취에 주의해야 할 겁니다. 네, 특정 체중 감량 효과를 위해서는 일정량 이상의 섭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인기를 누렸던 다이어트 제품에 대해서 내용이 많아가지고 아주 숨가쁘게 빨리 살펴를 본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단은 연구 편수가 적은 것들도 있으니까 네. 너무 신뢰하는 것보다는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구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셨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노래 한 곡을 들으면서 숨 좀 돌리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당신이 매일 먹는 건강기능식품 정말 효과가 있다고 믿으시나요? 과학적 검증 없이 퍼지는 당신의 건강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보들,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 정보는 사실일까요? 건강기능식품의 진실과 허구를 파헤칩니다. 매주 금요일 11시 건강기능식품의 역습에서 당신의 건강한 삶을 위한 현명한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을 듣고 왔습니다. 교수님, 지금까지 다양한 다이어트 건강식품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들이 왜 인기를 잃고 사라지게 되었는지 그 공통적인 원인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크게 한 세 가지 원인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효능 불일치 및 소비자의 실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많은 제품이 빠르고 손쉬운 체중 감량을 내세우는 과장된 광고로 판매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처럼 3개월에 1kg 감량은 보조제 없이도 가능하다는 지적처럼 실제 효과가 광고만큼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았죠. 네, 대부분 건강기능식품은 식이 조절과 운동을 병행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소비자들이 보조제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기대했던 효과를 얻지 못하고 효과 없음을 느끼게 된 것이죠. 네, 다이어트 제품으로 체중 감량을 경험한 소비자 중에서 22%가 요요 현상을 겪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결국은 먹는 걸로 해결만 하기는 어렵다 이런 뜻이군요. 이 사람들은 뭐 살쪄도 먹고 또 그 살을 뺀다고 또 먹고 네네. 계속 먹고 하는데 이것보다는 운동도 같이 병행해야 네네, 좋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결국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원인은 뭔가요? 네, 두 번째로는 안전성 문제 및 부작용 보고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다양한 다이어트 보충제에서 위장 문제라든가 간 손상, 또 두통이나 피부 발진 등 광범위한 부작용이 보고되었었죠. 네, 특히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는 간 손상과 반복적으로 연관돼서 식약처에서 주의사항을 추가했고요. 또 녹차 추출물도 고용량 섭취 시 간 손상 위험이 있었습니다. 또한 시서스 추출물은 금속성 이물질 검출로 판매가 중지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 사례가 축적되면서 소비자 신뢰가 크게 하락했죠. 그러니까 안전성 문제 이거 되게 중요한데 이것 때문에 이제 소비자들한테 신뢰를 잃어서 네. 점점 사라져갔다. 네. 마지막 원인은 뭔가요? 네, 규제 감시 및 집행 조치입니다. 네, 식약처는 다이어트 제품의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단속을 강화했는데요. 3일 만에 다이어트 효과 같은 허위 광고는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작용 보고가 있거나 기능성 인정 후에 10년이 경과한 원료에 대해서 재평가를 실시해서 주의사항을 추가하거나 일일 섭취량을 재설정하기도 했습니다. 품질 규격 위반이나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등으로 제품이 회수되거나 판매 중지된 사례도 많이 있었죠. 이러한 규제 기관의 강력한 조치들이 특정 다이어트 성분의 인기를 시들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효능 불일치, 안전성 문제 그리고 규제 강화 같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렇게 됐군요. 그렇다면 현재 다이어트 식품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을까요? 네, 요즘의 그 다이어트 시장은 과거의 유행에 민감한 소비에서 벗어나서 투명성, 또 브랜드 신뢰, 그리고 총체적인 건강 접근 방식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필요한 것만 또 믿을 수 있는 것만 소비하는 경향이 강해졌죠. 그렇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트렌드들이 있을까요? 네, 요즘은 되게 간편하고 맛있는 제품 형태의 성장이 두드러집니다. 특히 MZ세대 사이에서는 뭐 젤리라든가 드링크, 또 스틱형 등 섭취가 간편한 제품이 인기를 얻고 있죠. 네, 즐거운 다이어트를 위한 맛있고 건강한 식단 옵션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간편해야 되고 맛있어야 되고 이런 네, 쪽으로 그렇죠. 유행이 변하고 있다라는 거네. 두 번째는요? 네, 개인 맞춤형 및 특정 기능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유전자 및 생활습관 데이터 기반의 개인 맞춤형 영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또 수면이나 뇌 건강, 또 혈당 관리 등 특정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제품이 더욱 주목받고 있는 셈이죠. 그렇군요. 개인 맞춤형이 대세네요. 세 번째는요? 네, 온라인 시장의 지배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구매의 70% 이상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요.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 디지털 중심의 마케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죠. 그렇군요. 온라인 시장이 건강식품 쪽이나 다이어트 이런 쪽에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마지막은요?
네, 마지막은 핵심 건강 성분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우리가 비타민이나 또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일상 건강 관리 제품은 지속적으로 인기를 유지하고 있고요. 모로블러드 오렌지나 양춘사 추출물처럼 새로운 기능성 성분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단순히 살을 빼는 것을 넘어서 내 몸에 맞는 맞춤식 건강 습관을 찾는 것이 중요해졌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교수님, 지금까지 다이어트 건강식품, 기능식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 이제는 한의학적 관점에서도 다이어트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한의학에서는 우리 앞에서도 쭉 이야기를 나눴지만 오행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또 체질에 맞는 그런 식단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살이 찌는 주된 원인 중에 하나로 기혈순환 장애를 꼽는데요. 네, 몸속에 노폐물이 쌓이면 기혈순환을 방해해서 체중 증가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네, 각 체질은 타고난 장부의 강약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음식을 먹어도 몸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게 되죠. 네, 자신의 체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건강한 다이어트의 핵심입니다. 정확한 체질 진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가정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오행 체질별 특징을 간단하게 좀 다뤄볼 거고요. 함께 다이어트 식단 및 생활 팁을 좀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전 방송을 들으셨으면 반복되는 내용도 있을 텐데요. 그렇다고 또 방송 듣고 오세요 하는 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내 오행을 쉽게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혹시 사주라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네네. 네, 그 명리학에서 나오는 이론인데요. 먼저 사주라는 것은 네 개의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연, 월, 일, 시를 말하는데요. 이 중에 자기 오행 체질을 알려면 태어난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은 네 개의 기둥 중에서 일주라고 부르겠죠. 그런데 일주를 찾는 것이 어렵게 생각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쉽거든요. 명리학 하니까 되게 시작부터 어려운 것 같은데 쉬운 방법이 있다고요? 네. 하지만 알려드리기 전에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네. 사주를 이용하는 방법 중 태어난 날짜를 기준으로 일가는 보편적으로 널리 알려진 방법이지만 100%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또 사주에서 일간을 찾으려면 만세력이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네. 이것도 검색을 하면 많은 곳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눈치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맹신하지 말라. 100%라는 건 없다라는 것이고 네. 일반적으로 많이 통용된다라는 거고. 네, 역시 그다음에 교수님 센스 있으세요. 또 그 사이트 여러 개 있는데 오늘 소개하는 게 뭐 여기 홍보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네, 거 아니다 이런 절대 말씀이신 아니라는 것 거. 같아요. 네. 네네. 네, 진행해 주시죠. 예로 든 것뿐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대부분 사용하는 방법이 같으니까요. 네. 네, 먼저 인터넷 브라우저를 실행하고요. 네. 인터넷 웹브라우저를 실행하고 네네. 검색 엔진에서 사주 게이트라는 사이트를 찾아서 이동합니다. 네. 그러면 왼쪽 메뉴에서 무료 만세력을 선택하시면 오른쪽 위에 이름과 생년월일, 또 음력과 양력 선택, 또 평달, 윤달의 선택, 태어난 시간이 있는데 여기서 시간을 또 모르신다면 그냥 생시 모름이라고 체크하고 사주 분석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래쪽 왼편에 사주가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일주를 보면 상하로 한자가 나오게 됩니다. 위쪽의 글자가 나의 오행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글자의 배경색이 칠해져 있는데 목은 초록, 화는 빨강, 토는 노랑, 금은 흰색, 수는 검정에 해당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상하 한자가 신묘라고 하면 위에 신이 나의 오행이고 색이 흰색이라면 오행의 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보니 사주를 해석할 때 기본이 되는 게 만세력이라고 하는군요. 네네. 그 요약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세력 사이트에 태어난 연월 일시를 입력하고 사주 분석을 누르면 되는데 이때
뭐 태어난 시간은 저도 모르지만 모르면 그냥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아래에 한자들이 쭉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일주라고 그러는 쪽에 상단을 보면 된다고 그랬고요. 네네. 그다음에 색깔 결국은 뭐 한자를 몰라도 좋으니까 뭐 일주라고 하는 쪽에 일에 색깔을 봐라. 이게 네. 이제 오늘의 핵심인 것 같아요. 네네. 네. 한자는 몰라도 되고요. 네. 컬러를 찾는 것이 핵심이죠. 네. 네네. 그러면 오행 다이어트의 이로운 음식과 해로운 음식 다이어트 팁에 대해서도 궁금한데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목화, 토, 금, 수 이렇게 5 체질을 나올 수 있는데요. 먼저 목 체질입니다. 네. 네, 간과 담낭이 강하고 또 폐와 대장이 약한 경향이 있고요. 또 식욕이 왕성해서 과식하기 쉽고 밥을 많이 먹으면 살이 잘 찌는 체질입니다. 네, 이런 사람들한테는 역시 빨리 살이 찌게 되니까 약간의 그 통곡물 같은 현미나 율무 같은 통곡물 또는 무나 당근, 연근 같은 식이섬유가 많은 뿌리 채소가 좋겠고요. 소고기나 닭고기, 우유, 치즈 같은 단백질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로운 음식으로는 차가운 야채나 냉한 생선회 또 차가운 뭐 보리나 녹두 맥주 이런 것들은 해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이어트 팁으로는 이분들은 땀을 많이 흘리는 것이 좋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이나 반신욕을 권장하고요. 식욕 관리를 위해서 저칼로리 간식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다음은 화체질이죠? 네, 화체질은 우리가 심장이 과열돼서 더위를 많이 타고요. 대신에 폐와 신장의 기능이 약한 체질인데요. 이로운 음식으로는 우리가 심장이 과열됐잖아요. 네네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식혀야 되는. 보리라든가 팥 또는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 네네. 또는 포도나 수박, 참외 같은 이렇게 뭐죠? 수분이 많은 뭐 그런 과일들 그리고 쓴맛이나 짠맛이 나는 식품도 좋을 것 같았고요. 해로운 음식으로는 역시 몸에 열을 올리는 뭐 꿀이라든가 인삼이라든가 이런 것, 생강을 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신에 이분들은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고 하체 근력 운동을 통해서 하체를 강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같군요. 그러면은 토체질은 어떤가요? 네, 토체질은 위장이 강하고 간과 신장의 기능이 약하고 해독 기능이 약해서 비만이 잘 생길 수 있는 체질이거든요. 그리고 체열이 가장 강해서 더위를 많이 타고 땀을 많이 흘리게 됩니다. 이로운 음식으로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팥이나 또 메밀, 뭐 돼지고기, 또 각종 해산물 또는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 또는 아까처럼 수분이 많은 포도나 사과, 수박 같은 과일이 좋고요. 노란색 음식도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해로운 음식으로는 너무 뜨겁거나 매운 음식 또는 밀가루 음식, 찬 음료, 술 같은 것이 해롭게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몸에 습기가 많이 쌓이기가 쉽기 때문에 술과 찬 음료 섭취를 최소화하고요. 따뜻한 차를 자주 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금체질은 어때요? 네, 금은 아까 교수님이 금 체질이라고 그러셨죠? 흰색. 네, 간과 심장의 기능이 약하시고요. 폐와 대장이 아주 강하답니다. 그래서 육식을 하면 몸이 괴롭고 병이 잘 오기 쉬운 체질인데요. 이로운 음식으로는 역시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드시고 또 현미나 메밀 약간의 좀 차가운 음식이네요. 바다 생선이라든가 푸른잎 채소 그리고 또 신맛이 좀 나는 귤, 오렌지, 자몽, 포도 같은 그런 것들이 좀 이로운 음식이 되겠고요. 해로운 거는 역시 육식이 되겠죠. 그래서 소고기, 닭고기, 뭐 계란, 우유, 뭐 밀가루 안 만드신다면서요. 네. 그래서 다이어트 팁으로는 육식을 삼가하고 채식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고 또 술과 약물 같은 것들은 좀 엄격히 좀 금지해야 하고요. 게 좋겠다. 네. 수체질은 어떤가요?
네, 수체질은 마지막으로 췌장과 위장이 약하고 신장과 네네. 방광이 강합니다. 네. 몸이 차가운 체질로 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따뜻한 따뜻한 기운을 거. 가진 음식이 좋겠죠. 우리가 따뜻한 음식 하면 찹쌀, 뭐 네네. 닭고기, 생강, 파, 뭐 네네. 계피 네네네. 이런 것들이 좋겠고요. 또 인삼, 꿀도 좋겠죠. 해로운 음식은 역시 차가운 성질의 음식으로 돼지고기, 뭐 굴, 어패류 이런 것들이 예, 예, 저기 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다이어트는 항상 따뜻한 음식을 소식하시면서 음식을 천천히 하고 과식을 피해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내 체질에 맞는 음식을 알고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군요.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 당신이 매일 먹는 건강기능식품 정말 효과가 있다고 믿으시나요? 과학적 검증 없이 퍼지는 당신의 건강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보들,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 정보는 사실일까요? 건강기능식품의 진실과 허구를 파헤칩니다. 매주 금요일 11시 건강기능식품의 역습에서 당신의 건강한 삶을 위한 현명한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황가람의 미치게 그리워서를 듣고 오셨습니다. 김명호 교수님, 다이어트를 위해 요즘 많은 분들이 건강기능식품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마무리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돈 들여서 사 먹을 만한 가치가 정말 있을까요? 네, 효과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죠.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입니다. 우선은 식단과 운동이 기본이죠. 네, 맛있다고 많이 먹고 거기다 또 건강기능식품까지 먹는다면 플러스에 플러스가 더해져서 다이어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건강식품만으로는 체중 감량을 기대한다는 거는 무리인데 사람들은 건강기능식품만 가지고 이게 체중 감량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항상 네, 네. 식단과 네. 운동이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네,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네. 그리고 또 너무 과장된 광고에 현혹이 되면 오히려 돈 쓰고 또 건강까지 해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식단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볼게요. 흔히 아침은 간소하게, 점심은 푸짐하게, 저녁은 먹는 둥 마는 둥 이런 식사 습관이 다이어트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과학적으로 타당한 말인가요? 네, 물론 타당한 이야기죠. 사실 이 식사 패턴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 서카디안 리듬에 잘 맞는 방식인데요. 낮에는 신진대사가 활발하고 또 인슐린 감수성도 높기 때문에 점심에 푸짐하게 먹는 것은 에너지 효율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저녁을 줄이는 거가 중요한 것 같은데 왜 그래요? 네, 저녁 시간에는 일단 대사율이 떨어지고요. 또 인슐린 감수성도 낮아지기 때문에 같은 음식을 먹어도 더 쉽게 지방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녁을 간소하게 먹으면 체지방 축적을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은 이게 빨리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뱃살로 간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아침을 너무 가볍게 먹으면 오전에 집중력이 떨어지진 않을까요? 아니 이제 그러니까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시는 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너무 간소하게라는 게 아예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단백질과 복합 탄수화물을 적절히 포함한 간단한 식사를 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뭐 예를 들자면 교수님처럼 뭐 고구마, 또 삶은 달걀, 또 약간의 과일, 여기다가 뭐 샐러드라든가 또는 뭐 저는 뭐 요거트를 좀 많이 먹는 편이거든요. 뭐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네. 이 식사 패턴도 오행 체질에 따라서 조정이 필요한가요? 당연하죠. 아, 그래요? 네, 태음인 체질은 대체로 대사율이 낮고 체중 증가에 민감하기 때문에 저녁을 특히 가볍게 드셔야 합니다. 반면에 소양인 같은 경우는 위장이 약해서 또 아침을 너무 공복으로 보내는 것은 피해야 하죠.
그래서 자신의 체질에 맞게 미세 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하루 식단 예를 간단히 들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교수님처럼 삶은 달걀, 고구마, 제철 과일 드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네. 저는 요플레를 많이 먹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요거트에다가 네, 뭐 블루베리라든가 또는 시리얼 같은 것들을 넣어서 같이 먹는 경우가 많고요. 또 점심 같은 경우는 제대로 먹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매번 얘기했던 잡곡밥에다가 네. 뭐 국이라든가 또 생선구이나 또는 뭐 닭가슴살, 뭐 단백질 하나, 그다음에 나물 반찬 뭐 이렇게 해서 드시고 저녁에는 교수님 뭐 드세요? 저는 그냥 먹는 둥 마는 둥. 먹는 둥 마는 둥. 뭐 네. 두부 저는 같은 두부를 거. 좀 많이 먹는 편인데 저도 두부를 두부. 김치에 싸서 이렇게 많이 먹고요. 또 미역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역이 좀 많이 국물을 먹는 게 아니라 미역을 많이 해서 이제 미역으로 이렇게 배를 좀 채우는 그런 그렇게 가볍게 먹으면 아마 다이어트에도 건강에도 매우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용적인 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바쁘게 살다 보면 식단이나 운동을 지키기가 어려운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선뜻 시작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네, 하루 한 끼만이라도 체질에 맞게 바꿔보고 가벼운 산책부터 실천하는 게 좋겠고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 하나만 더 추천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식사를 하시고 항상 좀 걸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냥 앉아 있거나 그러시기보다는 그리고 걸을 때도 뭐 지금보다 한 10cm 더 크게 하고 빠르게 30분 걷기 운동을 습관화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가장 기본이지만 꾸준히 하면 분명히 변화가 생깁니다. 또 그리고 가장 쉬운 거는 뭐 한두 정거장 정도는 좀 먼저 내려서 목적지를 걸어가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렇군요. 단거리 경주가 다이어트는 안 되니까 평생 지속해야 되는 장거리로 봐야 된다. 그런 것 같으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럼 혹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필요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걸 주저하지 마세요. 그렇군요. 교수님 오늘 정말 많은 정보 얻어갑니다. 다이어트 건강식품의 흥망성쇠부터 나에게 맞는 체질별 식단까지 청취자분들께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에게 유익한 도움 말씀을 주신 안명하 교수님과는 여기서 작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신이 매일 먹는 건강기능식품 정말 효과가 있다고 믿으시나요? 과학적 검증 없이 퍼지는 당신의 건강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보들,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 정보는 사실일까요? 건강기능식품의 진실과 허구를 파헤칩니다. 매주 금요일 11시 건강기능식품의 역습에서 당신의 건강한 삶을 위한 현명한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세븐틴 우연 듣고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건강 다이어트 미스터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푸념 뒤에는 우리 몸에 대한 이해 부족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 10년간 수많은 다이어트 식품들이 마법의 탄환처럼 등장했지만 과장된 효능 주장과 간 손상 같은 부작용 그리고 식약처의 강력한 규제로 인해 결국 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유행을 쫓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신뢰를 바탕으로 나에게 꼭 필요한 제품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다이어트 보조제는 건강한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의 보조제일 뿐 대체제가 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체질을 이해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며 꾸준히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다이어트는 단거리 경주가 아닌 평생의 여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주영철,
도움 말씀에 안명화 교수님, 기술 감독 유소연 님이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고 실용적인 건강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내일은 분명 오늘보다 더 건강해지실 겁니다. 조관우의 꽃밭에서 들으시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